안녕하세요. 고전에서 마음을 찾다. 오늘은 6장의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대학에서 발견할 수 있는 마음에 대한 키워드로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오늘은 대학의 본격적인 그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삼강령 8조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우선은 삼강령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건데, 일단 6장의 타이틀은 대학 큰 배움의 인연과 방법을 제시하다 예, 라는 타이틀이고요. 예, 삼강령을 들어갈 텐데, 일단 삼강령이라고 하면 예. 명명덕, 친민, 지어지선, 예, 이 세 가지를 삼강령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예. 대학 지도는 제명명덕하고 제친민하고 제지어지선 하나니라 그렇게 네. 이제 시작이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제시되고 있는 덕목이 명명덕인데, 예. 예, 말 그대로 일단은 풀면 명덕인 거죠. 그렇죠. 예, 밝은 덕을 밝히다. 그렇죠. 예, 라는 뜻이고요. 예. 예,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일단은 명덕이라는 거는 하늘이 인간에게 부여한 그런 덕이라는 차원에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덕을 부여받은 인간이 예. 이 명덕을 현실 세상에 이제 구현하고 밝힌다. 예, 라는 프로세스로 한번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어떨까요? 그림을 잘 그렸네요. 네. 네. 이제 여기서 이제 몇 가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네. 이제 대학 앞에서 얘기했던 것 갖고 이제 또 뭐 연결도 되고 또 겹치기도 하지만은요. 이제 공자의 논어는 이제 배울 학자로 시작해서 알지자로 끝난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공자가 진짜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했던 학이라는 건 뭘 배우는 거냐 말이에요. 그죠? 자, 의식주를 습득하기 위해서, 의식주를 영위하기 위해서 또 기술을 배우는 학도 있을 거고요. 이제 인간이 단지 이제 세소응대 진퇴지절이라고 하는 그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그 사람의 도리를 배우는 학도 있을 거고요. 뭐 시서예약의 글을 배우는 학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공자가 좋아했던, 아내가 좋아했던 호학, 그죠? 공자가 좋아했던 호학이 뭐냐? 네. 뭐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는 호학이 지어 성인야라, 그죠? 배우기를 좋아해서 성인이 되는 거다, 그죠? 이제 공자가 좋아했던 학, 그 학이 바로 이제 지금 대학에서는 그걸 받고 바로 이제 대학이라는 말로 한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대학은 뭐냐 하면은 이제 성인이 되기 위해서 배우는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성인은 어떻게 하는 사람이 성인이냐 말이야, 그죠? 그럼 그걸 이제 얘기해서 이제 성인이 되는 과정이 뭐냐? 그건 이제 바로 명명덕하고, 그죠? 네. 밝은 덕을 밝히고, 그 다음에 이제 백성을 친애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죠? 지극한 선에 나아가서 머무르게 하는 게, 그게 바로 성인이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맨 앞에서 우리 앞에서 대학은 덕을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명명덕인데요. 대학은 이제 본말 종시론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류 본말하고 사유 종시하니 지소소 넣으면은 근도은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모든 그 사물에는 그 근본과 말단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일을 할 때는, 그죠? 사유 종시, 그죠? 그러니까는 시작과 끝이 있는데, 그죠? 먼저 해야 할 것과 뒤에 할 것을 알면은 이제 도에 가깝다. 이렇게 시작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삼강령 중에서 제1강령이 되는 게 뭐냐 하면은 본말 중에서 뭐냐 하면은 본에 해당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에 있어서는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명명덕이라고 하는 것은 지소선우면은 근도운이라 그랬잖아요. 먼저 해야 할 것과 뒤에 할 것을 이제 알면은 도에 가깝다 했는데, 가장 먼저 그러면은 성인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바로 명덕을 밝히는 거다. 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앞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대학은 덕 혹은 행덕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전에 얘기했지만은 덕이라는 글자가 어디서 왔느냐에서 했잖아요, 그죠? 덕이란 글자는 원래는 이제 훌륭한 업적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는 말에서 나와가지고는요. 그 뒤로는 이제 훌륭한 업적을 이룩한 사람의 내적 심리 상태는 어떤 거냐 이제 여기로 이제 가갖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가 되면서 문왕, 무왕, 주공 이렇게 이제 전통에 있어서 이제 뭐냐면은 천명의 개념을 있잖아요. 그 이전에는 천명이 이제 상제가 하제한테, 그러니까는 같은 조상신이, 그죠? 이제 택한 자기의 뭐라 그럴까, 자손들한테 이제 혈육으로서 이제 천명을 내려줬다 말이에요. 그게 이제 하나라라면은, 네. 이제, 하나라, 은나라라면은, 주나라에서는 뭐냐 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역성혁명을 일으켰잖아요. 역성혁명을 일으켜가지고는 이제 천명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천명 미상이다. 천명 미상 사상이거든요. 그럼 천명은 어떤 사람한테 내려오느냐? 바로 덕 있는 사람이다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천명은 누구와 교류하느냐? 덕 있는 사람하고 교류한다. 천명은 덕 있는 사람한테 내려줘가지고는 그 덕을 이제 계속해서 유지하고 지켜나가야만이 이제 뒤에도 왕조가 계속 영속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왕조의 정통성을 제공하는 것도 천명이지만은 그 천명에 보증하는 거는 그 사람이 덕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후손들도 덕을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정치에 나갈 때, 네. 그때만 비로소 이제 정당성을 지닌 거예요. 네. 그런 이런 덕이라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공자가, 그죠? 뭐냐면, 천생덕의 여샀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늘이 나에게 덕을 내려주셨다. 이렇게 얘기할 때요. 네. 그때 공자가 이제 하늘이 나에게 덕을 내려주셨다 할 때 그 덕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천명을 내려가지고 공자가, 천자가 되려고 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뭐냐면은 이제, 인간의 자기 완성, 그죠? 그게 성인으로서 성인이 되는 바탕,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죠? 네. 이제 이 중용의 숫장하고, 대학의 상강령하고 중용 있잖아요. 그죠? 네. 중용의 숫장하고는 똑같은 일체가 되고 표리 관계를 형성해요. 중용에서 천명지위성 이랬잖아요. 그죠? 예. 그 천명지위성이라는 말 자체가 바로 여기서 이제 그 말하고 연관시켜서 보면은 여기서 명명덕 할 때 명덕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하늘이 명령해서 인간이 지니고 태어난 것이 이제 덕이자, 형으로 얘기하면은 인의예지라고 하는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그죠? 네. 그 인간의 본성이 이제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게 바로 덕이잖아요. 덕이잖아요. 우리 유교에서 사덕 그러면은 인의예지가 되는 거고요. 네. 이제 플라톤에서는 뭐냐면은 지혜, 용기, 절제, 정의, 기독교는 믿음, 소망, 사랑, 불교에서는 자비, 지혜와 자비 하듯이 유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제 인간의 본성으로서 동물하고 구별되는 인간의 본성으로서 인의예지가 있다. 동물은 잔인하지만 인간은 측은해할 줄 안다. 동물은 부끄러워하고 미워할 줄 모르지만 인간은 부끄러워하고 미워할 줄 안다. 동물은 사양하고 공정할 줄 모르지만 인간은 사양하고 공정할 줄 안다. 동물은 옳고 그름을 구별하지 못하지만 인간은 할 줄 안다. 그것이 이제 인간과 동물을 구별해 주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데, 그 본성이 인간한테 내재되어 있단 말이야. 그죠? 인간이 그 내재되어 있는 덕을 가능성으로 지니고 태어났고, 그것을 실현할 때에, 그죠? 이제, 인간의 자기 완성을 기하는 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명덕이라고 할 때 왜 그러면은 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늘이 내려준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 본성인데 앞에 명덕이라 하는 밝은 명자를 썼잖아요. 그죠? 네. 이제 요게 이제 하나의 재미있는 거예요. 요걸 갖고는 나중에 봐서는 맹자로 봐서는 맹자가 인간의 본성이 뭐라 그랬습니까? 본성은 선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딱 네. 두 말을 성선설을 주장했다는 게 본성이 선하다는 말이 바로 여기서는 만약에 명덕으로. 명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제 바로 이제 본성이 착하듯이 그죠? 네. 덕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이제 단순한 가치 중립적인 개념이 아니고 그죠? 뭐 악덕도 있잖아요. 그죠? 악덕이 네. 아니고 명덕이라고 명덕이다. 말이야. 명덕이다. 선이 선하듯이 그죠? 네. 마치 이제 본성 자체는 그죠? 덕 자체는 인간이 부여받고 태어난 본성 자체는 아주 그저 태양처럼 밝고 선한 건데 그죠? 단지 이제 그 구름에 가려가지고 그죠? 구름에 가려가지고 태양이 이 밝은 빛이 못 드러나듯이 그죠? 구름만 이제 지나가면은 태양의 밝은 빛이 가잖아요, 그죠? 그 명덕이라는 개념이 바로 이제 이제 본성이 선하듯이 이제 인간이 얻어 지니고 태어난 것으로 덕은 덕냐라 그랬잖아요. 그죠? 덕은 얻어 지니고 태어난 거다 말이야. 네. 덕은 얻어 지니고 태어난 그건데 동물하고 구별되게 그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우주의 궁극자로부터 부여받은 본래적이고 착하고 좋고 인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보편적인 그죠? 그게 바로 명덕이라라고 네. 이제 얘기한 거고요. 이 명덕이라고 해가지고는 이제 모든 사람들은 다 명덕을 부여받고 태어났지만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제 태양으로 치면은 아주 밝은 태양, 밝은 빛을 다 이제 지니고 태어난 거예요. 그죠? 그렇게 태어났지만은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마치 태양이 구름에 끼어갖고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구름이 이제 치워가지고는 밝게 드러나려고 있듯이, 그죠? 모든 사람은 갖고 태어났지만은 이제, 구름을 제껴내듯이, 그죠? 밝은 덕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걸 갖고는 이제 명덕이다 말이에요. 그죠? 이제 배우기를 좋아해서, 그죠? 여기서 학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을 얘기하겠죠. 그죠? 배우기를 좋아해서 성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첫 번째 걸어가야 할 길. 그리고 이제 아까 본말론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본말로 보면은 본에 해당되는 거. 그죠? 본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제 명덕을 명하는 것이 이제 제일 먼이고, 덕 혹은 명덕이 이제 본에 해당되는 거다.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아주 첫머리에 지금 제시되고 있는 첫 번째 강령이고, 명덕을 이제 밝힌다라는 뜻으로서 지금 선생님께서 풀어주셨는데요. 네. 결국 이것이 큰 그 대학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사람이 예. 행해야 될 그런 길에 대한 논의이기 때문에 예. 결국에 이게 어떤 면에서는 천명으로 명덕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인간의 특성을 설명해 주는 것이기도 하고, 예. 동시에 그 명덕을 세상에 구현하도록,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사명을 그렇죠. 받았다는 점에서, 인간의 어떤 운명과 사명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구조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운명과 사명은 사실은 있잖아요. 이제 논어에 보면은 공자가 50에 지천명 있잖아요. 그죠? 네. 천명이고, 그 다음에 명을 알지 못하면은 군자가 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명이란 말이 이제 이제 내가 주석이나 이렇게 찾아보면은요. 주로 이제 주자 이전에 고주는 주로 뭐냐 하면은 이제 운명이라는 말로, 그죠? 그러니까는 오래 살고, 늦게 살고, 그 다음에 부자로 태어났고, 가람뱅이로 태어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주로 이제, 정해진. 예, 그렇죠. 네. 그런 것으로 이제 풀이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요, 만약에 이제 공자가 50에서 운명을 알았다만 얘기하면 공자는 어떻게 보면은 점장이잖아요. 예언가. 그렇죠. 예언가고. 그리고 50이 지천명인데 그 전에 아까 얘기했지만은 천명은 누구한테 어디로 가냐? 천명의 향배는 누구한테 가요? 보면은
천자를 세우기 위해서 그죠? 덕 있는 사람 혹은 네. 그죠? 그 상제와 혈통이 같은 사람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단순하게 공자가 생각했을 때 뭐 명을 알지 못하면은 군자가 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단순하게 이제 우리가 인간의 몸물을 지니고 그죠? 인간의 본능을 지니고 인간의 어떤 식욕, 색욕, 뭐 안일지욕 이런 그 욕망의 운명 있잖아요. 그죠? 부자가 되고 가난뱅이가 되고 하는 그런 술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죠? 인간으로서 그죠? 단순하게 뭐라 그럴까 필연이나 자연적인 욕망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있잖아요. 그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각적인 존재고 자율적인 존재고 그죠? 자기가 뭔지를 의식해서 깨달아 가지고는 능동적으로 실천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은 단순하게 이제 필연의 영역, 자연의 영역에서 지나서 그죠? 자유의 영역이랄까, 그죠? 사명의 영역이랄까, 아까는 운명이라면은 자기가 스스로가 지니고 있는 태어난 본성을 깨달아 가지고 그 본성을 그죠? 단순한 그 욕망이라든가 본능이라든가 자연적인 필연을 극복하고 뭐라 그럴까 자연을 개척하고 자연에서 자기를 실현하는 존재로서의 네. 그 어떤 그 인간의 뭐 그럴까 사명이라 그럴까 그죠? 그런 두 개가 동시에요. 인간이니까는 인간의 몸을 지니고 태어난 건 분명해요. 그죠? 이제 그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죠? 인간의 이제 자연의 영역, 필연의 영역, 본능의 영역에 머물러 있으면은 인간은 하나의 동물하고 구별되지 않는 단순한 인간도 또 하나의 자연에 있는 존재일 따름이에요. 그죠? 근데 자연의 자기의 본성을 자각해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본성대로, 그죠? 길을 가가지고는, 그것을 꽃 피울 때 있잖아요. 그죠? 네. 인본주의가 성립되고, 인문주의가 성립되고, 인간의 문화가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자가 하고자 했던 52지천명, 명을 알아야 군자가 된다고 했던 것은 바로 이런 그럴까, 사명의 차원, 그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네. 덕이라 하는 것도요, 물론 이제 인간으로 얻어지고 태어나는 인간의 운명도 물론 포함하겠지만요. 네. 단순하게 명덕이란 말을 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동물을 넘어서서 그죠? 네. 본능을 넘어서서 자연을 넘어서서 필연을 넘어서서 자유, 자각 그죠? 스스로의 이제 그 명을 자각해서 실현하는 거 그죠? 단순하게 개인적인 사사로운 욕망을 넘어서서 그죠? 인간의 보편성 그죠? 유적 존재로서 그죠? 더불어 사는 함께 사는 존재로서 공동체적 존재로서 그죠? 더불어서 함께 살 때 어떻게 할 때 더불어 함께 사는 보편적인 그게 사는 거냐? 뭐 여기에 바로 이제 되겠죠, 그죠? 그게 바로 인의 예지다 말이에요, 네. 그죠? 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다른 인간들에 대해서 측은해하고, 그죠? 부끄러워하고 미워할 줄 알고, 공경할 줄 알고, 옳고 그름을 구별할 줄 알고, 이런 걸 바탕해서 부모님한테 그 효도할 줄 알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아우하고 우애 있게 지낼 줄 알고, 그죠? 그 다음에 자식을 사랑할 줄 알고, 효제사를 할 줄 알고, 뭐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네. 이제 덕이다, 그죠? 명명덕이다, 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명명덕은 궁극적으로는 이제 인간의 보편적인 덕성을 네. 자각하고 깨달아가지고는 실천하면서 사는 거가 되겠죠, 네. 그죠? 동물하고 구별되게 단순하게 본능이라든가 욕망이라든가 자연의 어떤 필연의 영역에 끌려다는 것이 아니라 자율로서 그죠? 네. 이제 자각 한다고 해가지고는 자기를 위해서만 자유를 자각하는 게 아니라 네. 보편적으로 더불어 함께 사는 그죠? 네. 그런 것을 이제 자유를 자각해서 실천하는 거가 바로 네. 명명덕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런 사람이 바로 이제 대인의 길을 가는 사람이고 여기서 네. 길이라고 하는 것은 길도 될 수가 있고요, 방법도 될 수가 있고요, 그죠? 목표도 될 수가 있고요, 그죠? 원래 도라는 글자가 보면은 머리 숫자가 있잖아요, 그죠? 네. 왼쪽에는 가는 거거든요. 가서, 그죠? 도달해야 돼요, 그죠? 뭐, 머리는 제일 높고 목표점이잖아요, 그죠? 가는 방법이, 간다는 점에서는
길이고 방법이고 머리가 된다면서는 뭐 목표고 이렇게 얘기하는 네. 거죠. 그죠? 삼각령 중에 이제 첫 번째로 명명덕이 제시되고 있는데 예.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 명명덕이라는 하나의 강령 안에서도 예. 이제 뭐 내가 받은 덕을 계속 넓혀 나가면서 성인의 길로 가는 예, 그렇죠. 이 뉘앙스를 다 확보해 볼 수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아까 이제 예. 무류본말하고 사유종시하니 지소선으면은 근도운이라 할 때 이게 본에 해당되는 거고요. 네. 시작에 해당되는 거고요. 먼저 해야 될 거에 해당되는 거고, 그죠? 여기에서 실현해야 될 명덕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개인의 것이 아니라 했잖아요. 그 뭐냐면 인류가 실현해야 할 보편적인 거, 공통적인 그 궁극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요 안에 사실은 다 들어있는 거고요. 네. 그죠? 그러니까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 이면서 물 깊게 하는 게 이제 뿌리를 깊게 하면은 뿌리에서 그죠? 자연스럽게 뿌리 자체 안에 줄기, 가지, 열매가 다 함축된다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뿌리만 된다고는 돼야만 되는 건 아니지만요. 뿌리가 있으면은요, 그게 또 줄기로 자라나야 되고, 가지치고 열매 맺어야 되지만은, 어쨌든 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뿌리를 잘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좋은 땅에서 뿌리 잘 잡고, 그죠? 네. 튼튼하게 해야 줄기, 가지가 튼튼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설명해 주신 그런 맥락에서 파악을 해봤을 때 이제 한 가지 주제를 더 좀 볼 수가 있는데 이제 현실과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그렇죠. 대한 내용인데 이제 뭐 한쪽 편에서는 세계와 인간 현실의 총체 그 자체는 개선될 수 없다. 개선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의 정신 혹은 마음뿐이며 따라서 구도, 즉 개인적인 지혜 혹은 해탈을 통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쪽이 있고요. 뭐 불교 같은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다음에 다른 한편에서는 인간이 주체적으로 현실에 능동적인 작용을 부과해서 인간의 자유와 해방을 쟁취할 수 있다. 그래서 기술과 정치를 통하여 객관적인 상황과 현실을 변혁하는 것이 철학의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마르크스주의 같은 이런 거일까요? 예, 이렇게 현실의 인간과 현실이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대별되는 논의가 있는데 이제 지금 살펴본 명명덕이라는 개념에서 봤을 때는 이 두 가지가 같이 합치돼서 이제 논해질 수 있다라는 내용을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떨까요? 네, 그렇죠. 이제 뭐 스토아주의, 뭐 쾌락주의, 이제 불교라든가 이런 쪽의 입장에서는요. 이제 뭐냐면은 그 모든 세계라든가 세상이라든가 인간의 덕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다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죠? 다 완벽한데 이제 문제는 어디냐면 인간의 내면, 인간이 보는 눈, 인간의 관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상은 또 어디 보면은 또 그 세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인, 사회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입장을 표현하면서요. 어떻게 단순하게 이제 주로 이제 내면의 깨달음이라 그럴까요? 외적인 사회를 구조개혁한다는 이런 쪽보다는 개인의 뭐 소승불교 쪽 생각하면 좋겠네요. 개인의 뭐 해탈, 그죠? 개인의 어떤 뭐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그죠? 뭐 이런 해탈이라든가 이렇게 추구하는 입장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학에서요, 명명덕 했잖아요. 그죠? 명명덕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완벽한 인간한테 그 본성이 있잖아요. 그죠? 예, 이제 내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본성을 개성하는 게 아니라 본성을 실현하는 주의잖아요. 그죠? 그 점에서, 이 점에 있어서는 이제 이런 입장하고도 유사하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다른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또 이제, 우리 개인이 갖고 있는 고통이라든가 억압이라든가 하는 것은 어디 보면은 이제 사회에서 유리한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뭐냐면은 이제, 소외된 사회, 부정의한 사회가, 그 뭐라 그럴까,
인간을 질곡과 고통으로 만들었다 말이에요. 그죠? 소외된 사회가 소외된 인간이 만들었냐, 소외된 인간이 소외된 사회를 만들었냐 할 때 이제 소외된 사회가 소외된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회를 개혁해가지고 구조 변혁시킬 때 이제 인간이 그죠? 소외되지 않는 인간의 상태가 올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정치 철학적인 입장에서요. 그죠? 칼 마르크스가 이제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이제 그 얘기를 했거든요.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은 이제 지금 현재 보면은 포에르바에 관한 태제가 먼저 있네요. 포에르바에 관한 태제에서 이제 지금까지 철학은 있잖아요. 그죠? 세계에 대한 해석만을 해왔다 말이에요. 네. 그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철학의 진정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세계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세계를 변혁시키는 거다. 이제 뭐 그렇게 얘기했고요. 아까 이제 독일 이데올로기나 이런 데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있잖아요. 그죠? 뭐냐면은 이제 인간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사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인간이 안고 있는 있잖아요. 그죠? 사회 정치적 경제적인 사회 구조의 반영물이다 말이에요. 그죠? 그 이전에 헤겔이라든가 이런 사람은 오히려 이제 세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회 구조적 토대가 의식의 반영물이라고 하면 오히려 그죠? 이제 여기서 이제 유물론적인 태제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사회 구조나 이런 것에 대한 하나의 반영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해결 철학은 해결의 변증법은 거꾸로 서 있다. 이런 네. 얘기도 이제 했던 얘기가 있는데 이 두 개가 하나가 있는데요. 이제 하나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소외된 인간이 소외된 사회를 낳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먼저 인간의 자기 소외를 깨치고 자기를 깨닫고 그죠? 자기 자각을 통해서 그죠? 어떻게 보면 고통과 즐거움이 우리가 똑바로만 보면 왜 보면 우리 상태가 가장 완벽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제대로 못 봐서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는 구조적으로 질곡과 인간이 살아있던 인간의 사회라고 하는 것은 항상 투쟁과 뭐 계급 투쟁이라든지 질곡이라든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항상 투쟁하고 사회하고 부조리하고 부정의하잖아. 우리 지금도 우리 보면 얼마나 그래요, 보면 그죠? 네. 뭐 사람마다 느끼는 건 다르겠지만은 그죠? 이제 어쨌든 간에 소외된 사회가 소외된 인간을 낳았기 때문에 사회에 대한 변하는데 이제 이 대학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삼강령에서 1강령과 2강령이 갖고 있는 가장 한 것은 제1강령은 뭐냐면은 이제 단순하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하고 구별되게 있잖아요. 그죠? 완벽한 인간의 본성이 분명히 덕으로서 지니고 태어났다고 하는 것, 그죠? 네. 단순하게 인간이 무로 태어나거나, 그죠?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네. 분명히 이제 인의예지라고 하는 본성의 덕을 지니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본성의 덕을 잘, 그죠? 자기 개발이라든가, 양성한다 그럴까? 이거를 잘 이제 길러서 수양해서 실현할 때 인간의 자기 완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자기 완성의 근거가 인간한테 원래 있다는 것을 내세워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이 자기 완성을 위해서는 마침 그 수토아주의라든가 불교가 구도를 통해서 해탈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그죠? 그런 네. 측면을 분명히 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로 나아가서는 뭐냐면 아까 전에 이제 사회는 구조적으로 부조리하고 불의하고 항상 투쟁과 갈등이 있는데요. 그죠? 그런 이런 구조적인 사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죠? 이제 소외된 사회가 만들기 때문에 소외된 사회를 구조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 누가 바꾸느냐 말이에요. 그죠? 스스로 소외된 사람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죠? 앞에서 명명덕을 한 사람이, 그죠? 명명덕을 한 사람이 사회에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그죠? 뭐냐면은 깨닫게 해가지고, 그죠? 인간의 자기 완성을 기하할 수 있도록, 그죠? 그리고 사회를 정의롭게 만들도록, 그죠? 바로 이제 성인이 해야 된다. 성인의 대인이 해야 된다. 그죠? 대학 지도하는 사람이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유교의 입장은 그죠? 단순한 구도뿐만 아니라 사회 개혁까지도 네. 사회 혁명까지도 동시 합류적인 그런 입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죠? 네.
명명덕 안에 되게 다양한 의미 맥락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시작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상강령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다음으로 이제 제시되는 강령이 이제 친민입니다. 그렇죠. 예. 명명덕이 뭐 여러 가지 의미 맥락이 있지만 그 시작에서 봤을 때 뭐 개인을 출발점으로 삼는다고 한다면 이제 친민은 그보다 좀 더 넓은 이제 타자를 예, 포섭하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친민에 대해서 좀 이슈는 이제 주자가 이 친민이라는 글자를 신민으로 고쳐야 된다라고 그렇죠. 이야기한 그 쟁점이 가장 유명한데 일단 한번 읽어보면 이 신민이라고 고쳐야 된다고 주장한 주자는 이제 신이라는 것이 옛 것을 고치는 것을 말하는데 이미 그 명덕을 밝힌 것에서 또한 마땅히 미루어 남에게 나아가서 그 사람에게도 또한 옛날에 물든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반면에 그 대학에는 원래 친민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 친민을 주장하는 왕양명 등의 후대 학자들은 이제 신민은 백성을 새롭게 변혁되어야 할 어떤 종속적 대상으로 간주해버리는 의미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친민이라는 의미를 글자를 그대로 살려야 백성들을 주체적 존재로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이렇게 서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걸 한번 글자를 가지고 이제 선생님께서 좀 풀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친자, 그러니까 이제 원래 있던 글자. 진짜 보면 이제 나무 목자, 그죠? 설립자, 볼견자죠. 네네. 나무 먹자, 설립자, 볼견자. 예. 이 친자가 묘목을 심어 놓고 자립하도록 돌본다는 의미다. 그래서 이 친민이 명덕을 자각하고 실현하여 군자의 덕을 이룬 인군이 백성을 자식처럼 여기면서 백성들을 교화하는 것이다. 예, 이런 의미로 좀 풀 수 있고 다음까지 한번 볼까요? 만약에 이제 신자를 통해서 푼다면 이제 옆에 그 도끼가 있잖아요. 여기 도끼 근자죠. 네, 그렇죠. 옆에 도끼가 있어서 묘목을 심어서 어느 정도 성장을 하여 자립하면 이제 도끼로 벌목하고 제작을 해가지고 새로운 다른 무언가로 변화시킨다. 새롭게 되는 묘목이 책상, 글상, 의자 되는 게 새롭게.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신민이라는 의미의 로 해석을 해보면 백성들 자신에게 타고난 본성의 덕이 있다는 것을 환기시키고 그 본성의 덕을 회복하고 자립해서 본래 자신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나도록 다스리는 예악 형정을 의미한다. 라고 이제 풀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기도 하고 무엇이 그렇게 큰 차이였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이걸 좀 대별점과 또 뭐 공통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 어려운 얘기죠, 그죠? 네. 어쨌든 간에 이제 원문에는 상강령에는 보면은 친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밑에 있는 대학의 조목에 보면은 이제 그렇죠. 신민을 진작시킨다고 다 세 신자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정자라는 사람이요, 이제 뭐냐면은 이제 마땅히 이제 여기서 친자는 신자로 되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뭐 처음에 이제 주자는 있잖아요, 그죠? 대학을 완전히 뭐 자기 그거 그 착감과 골문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막 깎아버리고 그러잖아요. 네. 어쨌든 간에 이제 대학을 가장 잘 발굴했던 사람도 주자고요. 어떻게 보면 또 가장 왜곡시켰던 사람도 이 주자라고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친민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이제 신민이라고 이제 하는데요. 우리가 친하다 하는 거하고 이제 또 뭐냐 하면은 새롭게 한다 하는 거는 좀 완전히 좀 그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네요. 내하고 니하고 친하다 하는 건 주로 군자는 군자끼리 좀 친하다든가 그죠? 뭐 부자 유친이라 그랬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 친함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듯이 이렇게 이제 친하다는 관계하고요. 또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죠? 새롭게 한다라는 말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도끼가 있어가지고 나무가 성장하면 도끼로 잘라가지고는 책상 걸상이 만드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좀
그 마르크스처럼 정치공학적인 의미가 있는 네. 거 아니에요. 정치의 본령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정치할 때 정자도 보면은요, 그 이제 이 보면은 이거 칠복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국가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그 뭐냐 하면은 강제력이 행사해요. 강제력을. 그죠? 항상 내가 우리 유선생 한 대 때리면은 유선생 나 때리면 안 돼요. 쌍방 폭행되고 내가 잡혀가면은 유선생도 네. 어쨌든 간 때리면, 그죠? 원래 폭력은 행사하면 안 돼. 내가 때려도 나는 당연히 잘못돼서 하지만 유선생도 때리면 쌍방 폭행돼도 돼요. 그 강제력은 누가 행사하느냐 하면은 국가는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국가가. 그죠? 그래서 이제 국가는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은 있잖아. 우리끼리는 사실은 강제력을 행사하면 안 돼.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서로의 권리를 주장하고 계약을 주장하고 의무를 행사하고 뭐 이렇게는 정당한 권리를 요구는 할 수가 있지만 강제력을 행사하는 거는 이거는 그죠? 벌금을 내린다든가 뭘 하든가 이렇게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국가가, 왜냐하면 우리 둘이가 분쟁이 있어가지고 서로 싸우면은요, 이제 누가 해결해 줘야 되겠어요? 국가가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강제력을 행사해 있는 거예요. 서로가 항상 강제력만 행사해 갖고 서로 폭행만 해버리면은 영원한 폭행이 행사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위임을 했다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국가의 가장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가 이 치능이 강제력이거든요. 뭐 강제력이 이제 항상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정치의 본령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백성을 이제 새롭게 하는 거다. 그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서로 이제 친으로 하느냐, 신으로 하느냐, 이제 서로 이제 일장일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친으로 할 때는 보면은 이제 원문에 분명히 친으로 되어 있다 하는 그 장점이 있잖아요. 그죠? 네, 네. 분명히 친으로 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네네. 근데 그에 비해 가지고 꼭 친이로 되어 있다라는 말이 꼭 좋은 건 아니에요. 뭐냐 하면은 이제 맹자에도 보면은 친친이 인민이라고 돼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부모하고 친척하고는 친한 거지만은, 그죠? 백성한테는 친한 게 아니라, 그죠? 인자해야 되고, 네. 이 백성을 아껴야 되지. 백성하고 친하는 건 아니라는 지. 맹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순차적으로 친친이 인민이란 말을 맹자가 네. 분명히 이렇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 점이 또 분명히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근데 네. 이제 글자의 어원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사실은 이 글자가 당시 있잖아요. 그죠? 우리 후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렇게 먼 것만은 아니다 말이에요. 그죠? 뭐냐면은 이제 그 친자로 보면은 이제 묘목이 성장하면은 이제 그 성장하도록 지켜봐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묘목이 성장하도록 지켜봐 주는 거. 그래서 부자유친이잖아요. 그죠? 부모와 자식 간에는 친함이 있는데 그 뭐냐 하면은 이제 혈육 간의 관계고, 근데 부모가 자식을 낳았을 때는, 그죠? 처음에는 이제 하면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계속 돌봐주잖아요. 그죠? 그게 친한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이 연로하시면은요, 자식이 또 이제 옆에서 돌봐드린 게 이 부자유친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보면은 임금과 성인의 덕을, 명명덕을 한 성인과 그냥 일반의 백성의 관계는 처음에 먼저는 뭐냐면 이제 두 개의 관계가 다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네. 뭐냐면은 이제 소인으로서, 일반 백성으로서 자기에게 명덕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한 백성들을, 그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켜도 봐주고요.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지켜봐주면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마치 이제 나무가 책상이 되고 뭐 하듯이, 그죠? 어떻게 보면은 욕망과 필연과 자연의 영역에 있는 사람이요, 자율과 자각해갖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그죠? 어떻게 보면은 강제력까지도 행사하면서, 그죠? 어떻게 보면은 새롭게 해주는 거, 이제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해결책은 중용이라는 책에서 제시를 해줘요. 중용이 이제 시경에 이제 인용하면서, 그죠? 이제 뭐냐 하면은 이제
거기에 시경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벌가벌가여 그래 놨거든요. 도끼나무를 뱀이로다, 도끼나무를 뱀이로다, 그죠? 도끼를 잡고는 그 나무를 잘라가지고 도끼 자루로 쓸 나무를 쓰면서도 뭐냐면 일반 사람들이 전부 다 뭐라 그러냐면 실체 보고는 도끼 자루의 표준이 멀리 있다고 생각해가지고는 네.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자기가 잡고 있는 도끼 자루가 있잖아요. 보면 그게 표준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뭐냐면 도끼 자루를 잡고는 도끼 자루를 베고 하면서 만약 군자는 있잖아 뭐냐면은 이제 고치면은 그만둔다 이래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 뜻은 뭐냐 하면 이제 군자가 정치는 뭐로 합니까? 덕으로서 정치하잖아요. 그죠? 그 덕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잖아. 내 안에. 일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덕을 키워가지고 군자 되는 거예요. 그 네. 군자의 덕성은 어디서?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그죠? 자기 안에 있는데 이제 그것을 뭐냐면은 한편으로는 이제 친하면서 교화시키고요. 또 한편으로는 강제적으로 방법인까지도 동원하면서 있잖아요. 끊임없이 이제, 훈육가 하면서 이제, 해갖고, 이제, 자기 스스로가 자기 안에 있는 명덕을 자각하고 깨달아가지고 있잖아. 그죠? 실현하면은, 스스로 그 사람도 군자가 됐고, 나도 군자가 됐고 했기 때문에, 그죠? 이제는 강제력이 필요 없는 상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각과 자유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돼서 하면은 필요 없는 사람이 되니까요. 그죠? 그런 의미가 이제 동시에 함축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친민과 신민이 함께 어우러진 의미로서 그래서 먼저 명덕을 밝혀 덕을 이룬 군자가 아직 본성의 덕을 자각하지 못한 백성들에게 그 덕을 자립하여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자신의 본성의 덕을 발휘하여 지켜 돌보아주면서 또 새롭게 태어나도록 하는 일련의 교화적 또 정치적 활동이다. 이런 의미로 이제 좀 더 통합적으로 그렇죠.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은 지어지선. 그렇죠. 지극한 선에 멈춘다라는 뜻인데, 요거는 간단하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뭐 마무리하는 장표로 보면, 우선은 내가 얻어 지니고 태어난 명덕을 세상에 밝게 드러내어 실현하고 또 타자 또한 자신의 명덕을 자립하여 온전히 실현하여 군자가 되면 인류는 함께 지선의 공동체에 도달하여 옮겨가지 않게 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뭐 이렇게 모두가 상강령을 통해서 대인이 되었을 때 어떤 이루어진 그런 이상적인 모습을 표현한 것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뭐 좀 더 그 개인의 그 마지막 단계라고 해야 될까요? 그 차원에서도 이제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목표, 통합,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제 대해서는 이제 밑에 조목에 봐서도 큰 해석이 별로 없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새 있잖아요, 새. 새도 보면은 숲에서, 그죠? 이제 자기가 머물러야 할 곳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죠? 그럼 인간도 자기가 머물러야 할 곳에 머무를 줄 아는 거. 그게 사실은 그게 지선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 지어지선이라는 말은 사실은 한문으로 하면은 발정자예요. 정치의 목적은 뭐예요? 정의를 구현하고, 그죠? 공공의 이익을 넓히는 게 바로 이제 정치의 목적이잖아요. 그죠? 이제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잠시만요. 다시 할게요. 이거 보면은 한일자에 일이잖아요. 발정자 보면은 끊고 다시 할게요. 일에 머물잖아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전에 얘기했지만 잠시만요. 이제 이거 다시 끊고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읽을게요. 뭐가 지금 설정이 잘못되어 있나 봐. 이거를 펜으로 하고 됐을 거예요. 이제 다시 뭐 오히려 잘못된 게 더 보기 괜찮아요. 이거 보면은 머무를 짓자잖아요. 머무를 짓자잖아요. 지극한 선, 최고의 선, 우주의 궁극적인 선은 뭐예요?
하늘이잖아요. 유교로 치면은 하늘이잖아요. 그죠? 그 플라톤으로 치면은 태양이에요. 태양. 그죠? 태양이 뭐예요? 그죠? 존재의 근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인식에 가는 거고, 빛이 있으니까. 또 그 자체 선한 거고, 그죠? 모든 일체 만물을 넘어서는, 장엄하면서는 모든 만물을 넘어서는 거고, 그죠? 그 하듯이 여기서도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늘을 나타내기도 하고, 평형, 준형, 최상의 두현 상태, 그죠? 그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요 지선이 바로 여기. 그러니까는, 요즘식으로 하면은요, 정의가 구현된 사회, 그죠? 정의가 구현된 사회, 그죠? 이제, 그걸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정치의 목적은 뭐냐 하면은, 대학은 뭐냐 하면은, 정치서잖아, 정치서 얘기했듯이, 그죠? 정치서기 때문에, 궁극 목적은 뭐냐 하면은, 이제, 나의 명명덕을, 그죠? 명덕을 밝히고, 그죠? 다른 사람도 다 명덕을 밝혀서, 모든 사람들이, 그죠? 목적적인 존재가, 그죠? 더불어 함께, 그죠? 자기의 본성을 그대로 실현하면서 삶은, 그죠? 살아서 궁극적으로는, 그죠? 정의가 구현되는, 그죠? 최상의 이상적인, 가장 선한, 가장 좋은, 그죠? 사회가 바로 이제, 이거 대학을 지어지선이다. 이제 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죠? 네. 뭔가, 끝으로 제시되는 거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말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마지막 목표니까 저절로 이제, 네. 명명덕 친민하면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사회니까요. 거기에 네. 대해서 뭐, 이제,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대학에서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 나와요. 네. 보면은, 그죠?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의 상태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려 그러면은 있잖아. 그죠? 지금 현재의 이걸로서는 묘사가 힘든 거거든요. 네. 진짜 하늘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뭐 이렇게 얘기하기 없잖아요. 그죠? 네, 네. 불교에서도 보면은 열반, 정토에 대해서는 그죠? 지금 현상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상대적인 언어로서는 어에 보면 묘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죠? 네. 이제 뭐 어쨌든 간에 모든 것이 자기 자리에 있는 상태라 그럴까요? 모든 것이 자기 자리에 있으면서 모든 것이 자기 덕성을 그대로 실현한 상태. 우리 공자님 말씀으로 하면은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쫓아도 법도를 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네. 그죠? 모든 세상이 다 법도대로 있잖아요. 운행되고 돌아가는 세상, 그죠? 그 사회, 그죠? 보면은, 그죠? 네. 모든 인간이 자기 자신을 자각하고, 했고, 모든 사람이 다 군자이면서 자기 실현하는 세상, 그죠? 사실 그거는 어찌 도달을 해야 할 목표지요, 그죠? 목표고, 그죠? 또 대학에 보면은 또 목표에 도달했다 하면 또 뭐 해야 됩니까? 그죠? 이거 뭐냐 하면은 또 전락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죠? 일신, 우일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죠? 네. 여기서도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지금 대학 두 번째 시간으로 삼각령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이제 남은 내용은 그 팔조목의 네, 내용을 그렇죠.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건데, 이 팔조목의 내용은 이제 또 이어서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 예, 이번 이제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나머지 대학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집 마지막 그냥 해. 그것도 재미긴 해. 옛날에